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상수학 기저단원입니다. 기저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7문항 중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2학년도 전공 B 6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상 공간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새로운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와 주어진 위상의 원소와의 인터섹션, 이 교집합으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의 위상을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되겠죠? 위상 공간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란 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와 위상의 원소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서의 위상의 원소가 되겠다. 자, 이럴 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의 위상을 상대위상, relative topology라고 하고 이 A에서의 위상 공간을 위상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롭게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주어진 위상 공간에 위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쪽, 즉 열린 집합쪽이 되겠죠. 그 집합쪽 B, 집합쪽 B의 원소들은 위상의 원소들인 거예요. 이 열린 집합쪽 B를 위상에 대한 기저, face 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기저라고 하느냐? 위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쪽 B를 위상 공간에 대한 기저라고 할 때는 어떨 때 기저라고 하느냐? 임의의 위상의 원소, 임의의 위상의 원소가 이 열린 집합쪽의 원소들로 표현될 때, 즉 열린 집합쪽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위상의 원소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로 대체될 수 있느냐? 임의의 위상의 원소의 임의의 점, 즉 열린 집합의 임의의 점에 대한 근방이 P를 원소로 갖는 위상의 원소가 바로 열린 집합쪽 B의 원소라는 뜻입니다. 자,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위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쪽이 위상에 대한 기저라는 것은 이 집합쪽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임의의 위상의 원소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혹은 임의의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의 원소가 내점이 되는 거죠. 인테리어 포인트, 근방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쪽으로 이루어진 이 열린 집합쪽을 위상에 대한 기저라고 한다. 이 기저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어떤 집합쪽이 기저임을 확인하려면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방금 봤지만 이 열린 집합쪽의 원소들 또한 위상의 원소들이잖아요. 위상의 원소들은 바로 집합 X의 부분집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위상의 원소들 또한 집합 X의 공집합이한 부분집합들이니까 이 부분집합들이 위상에 대한 공리 세 가지를 만족할 때의 집합적을 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저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저 B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위상의 원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 말은 이 열린 집합 쪽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집합 X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조건인데 바로 이 집합 쪽의 임의의 원소에 대한 인터섹션, 이 교집합 또한 위상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위상의 원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기저 B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 인터섹션 또한 B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다. 자, 어떤 집합 쪽이 위상에 대한 기저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이 집합 쪽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집합 X가 만들어져야 된다. 즉 생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합 쪽의 원소들의 인터섹션이 또한 집합 쪽 B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합 쪽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집합 쪽 B가 어떤 위상 공간에 대한 기저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합 쪽의 원소들로 어떤 위상 공간이 생성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생성될 수 있는 게 X라는 거는 생성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A, B, C. 이거 만들어지죠? 이거 결정적으로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 집합 쪽에 임의의 원소 두 가지밖에 없죠. 이거에 대한 인터섹션, 공집합입니다. 인터섹션이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A, B와 C에 얼마든지 만들어지죠. 이렇게 위상의 원소가 될지 되지 않을지를 판단할 때 기저가 되기 위한 이 두 가지 조건, 특히 두 번째 조건, 집합 쪽 B의 임의 원소들에 대한 인터섹션이 현재 이 인터섹션은 공집합입니다. 집합 쪽 B의 원소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현재 공집합인가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집합 쪽은 어떤 위상 공간에 대한 기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유용하죠. 이 정리가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왜냐? 위상 공간에서 위상의 원소만 구체화되면은 확인할 게 뻔하잖아요. 극한점, 폐포, 내부, 외부, 경계. 그리고 이 다음 단어는 할 연속성, 컴팩트, 커넥티드, 프로덕트 스페이스, 코션트 스페이스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위상의 원소로 디파인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상의 원소의 근간인 기점을 알면은 위상이 생성이 되니까, 위상의 원소가 구체가 되니까 방금 언급해 드렸던 걸 다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상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위상의 원소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저만 구체화가 되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도구가 정말 유용하겠죠. 그리고 방금 기저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집합적 B의 임의 원소들에 대한 인터섹션이 집합적 B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합적 B의 원소들 또한 위상의 원소예요. 즉 열린 집합이에요. 그런데 인터섹션, 두 번째 조건 인터섹션 또한 B의 원소의 합집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상 공간 X에
어떠한 부분 집합 쪽이 이 부분 집합 쪽을 S라고 뒀을 때 이 S의 원소들의 인터섹션, 유한 교집합. 왜 유한 교집합 하는지 아시겠죠? 위상의 공리를 생각해 보세요. 무한 합집합, 유한 교집합. 이 유한 교집합이 바로 위상의 원소가 기저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기저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집합 쪽이 존재할 수 있죠. 그때의 그러한 집합 쪽 S를 위상 공간에 대한 부분 기저. 부분 기저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기저라는 것은 기저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저 집합 B의 원소들의 합집합의 위상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이 집합 쪽 B는 기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죠. 부분 기저는 부분 집합 쪽 S의 원소들에 대한 유한 교집합이 기저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집합 쪽 S를 서브 베이스 위상 공간에 대한 부분 기저라고 한다. 부분 기저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기저란 집합 쪽 B의 원소들의 합집합이 위상의 원소. 합집합으로 위상의 원소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부분 기저란 집합 쪽 S의 원소들에 대한 유한 교집합이 바로 기저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저, 부분 기저 개념 명확해지시나요? 기저와 관련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기출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제될 예상문제까지. 기저란 기저의 원소들의 합집합이 위상의 원소가 된다. 열린 집합이다. 부분 기저란 이 부분 집합 쪽에 유한 교집합이 기저의 원소가 되더라. 2004학년도 12번 세팅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의 멱집합의 부분 집합 캐피털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실수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뺐네요. 특히 이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단 하나의 원소로 보시면 안 돼요. 뭐로 보셔야 되냐면은 유한 집합. 유한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익숙하지 않나요? 유한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우리 이런 거를 코파이나이트. 가산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코카운터블. 가산 집합, 유한 집합. 유한 이상이 되는 거죠. 벌써 스케치가 다 됐죠? 자, 1번. 이 캐피털 F를 부분 기저, 이걸 부분 기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캐피털 F에 대한 원소들에 대한 유한 교집합이 바로 기저의 원소가 되는 거죠. 기저의 원소들에 대한 합집합은 위상의 원소가 되는 거고. 이 캐피털 F를 부분 기저로 갖는 위상 T를 구성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위상 T 바로 구성이 되나요? 위상 T? 자, 위상 T는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 집합에서 유한 집합. 유한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U는 바로 뭐가 되겠다? 실수의 유한 부분 집합. 파이나이트. 바로 여유한 위상 공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위상이 정의가 되면은, 위상의 기저가 구체화가 되면은, 그 다음 물을 건 뻔하다고 했잖아. 과연 그런지 2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위상 공간에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죠. 자연수 전체 집합에 대한 도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극한점들이 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극한점이라는 것은 자연수 집합과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위상의 원소들과의 요 임의의 위상 공간의 원소들이 바로 극한점이잖아요. 더 엄밀하게 쓰자면은 임의의 실수의 원소를 R의 임의의 근방이에요. 자연수 집합과 서로소가 되지 않을 때, 자, 이럴 때 이 R을 자연수 집합의 극한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위상의 원소 구체화시켰는데 바로 뭐였어? 무한집합이잖아요. 무한집합. 특히 이 무한집합을 위상의 원소로 가질 때 유용하게 쓰는 트릭이 뭐였었습니까?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 그러면 A는 B 컴플리먼트의 부분집합, 혹은 B는 A 컴플리먼트의 부분집합이었습니다. 자, 이걸 왜 언급해 드리느냐? 자, 방금 위상의 원소가 무한집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임의의 실수 R에 대한 임의의 근박. 유한집합을 빼겠죠? U라고 둘까요? 답안에는 제가 이렇게 안 해놨습니다. 유한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에 대한 R에 대한 임의의 근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 R의 임의의 근방에서 실수 R을 제거하고 자연수 집합과의 인터섹션이잖아요. 자, 이게 서로소가 아니면 바로 실수 R이 극한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이제 확인할 때 만약에 서로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연수 집합이 이게 지금 무한집합이잖아요. 컴플리먼트. 그럼 이 컴플리먼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한집합이 되잖아요. 자연수 집합이 유한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모순이 생기죠. 서로소일 수가 없다는 거. 그 말은 임의의 실수가 자연수 집합의 극한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수 집합에 대한 드라이브드 셋은 바로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다. 바로 해결이 되죠. 기저가 구체화가 되면은 위상의 원소가 구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상의 원소로 위상수학에 대한 모든 개념이 디파인 되는 거잖아요. 위상수학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현대대수학의 갈로와 군만큼 해석하게 평등수렴 단원만큼 힘들게 하는 과목이 위상수학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아, 위상의 원소인 열린집합, 특히 기저를 구체화시키면은 위상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위상수학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을 디파인하기 때문에 극한점, 폐포, 내부, 외부, 경계. 그리고 이 다음 단원이 연속함수 단원입니다. 두 이상 공간에서의 연속함수. 컴팩트, 커넥티드, 프로덕트, 코션트 스페이스까지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으로 디파인할 거예요. 자, 실수 전체 집합의 멱집합의 부분집합인 캐피탈 F의 원소들이 바로 유한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빈번하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를 이걸 단 하나의 원소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유한집합으로 봐라. 부분기저의 원소들의 유한교집합은 기저의 원소. 기저의 원소들에 대한 합집합은 위상의 원소. 부분기저 F로부터 위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위상의 원소들은 바로 무한집합이죠. 따라서 임의의 실수 P에 대한 임의의 근방. Q는 P하고 다른 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임의의 근방에서 P를 제거한 집합과 자연수 집합과의 인터섹션이 서로소가 아닐 때 임의의 실수가 바로 극한점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소가 되면은 극한점이 되지 않죠. 자, 근데 왜 서로소가 안 된다? 서로소라고 하면 자연수 집합이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이 돼버리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cofinite topological space 여유한 이상 공간에서의 자연수 집합에 대한 극한점은 드라이브드 셋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다.
2011학년도 32번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의 임의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C of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놨네요. 실수 전체 집합의 임의의 부분 집합이 가산 집합일 때 A, 비가산 집합일 때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또 놨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 전체 집합의 위상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바로 기저를 줘놨어요. 임의의 실수의 부분 집합에 대한 위상 공간에서 임의의 실수의 부분 집합인 A의 회포라는 것은 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 모든 닫힌 집합들의 공통 집합. 그거를 CA라고 해놨어요. CA는 바로 클로저구나. 집합 A에 대한 클로저. 그런데 가산 집합일 때 A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산 집합일 때 닫힌 집합이라는 거잖아요. 닫힌 집합은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그러면 닫힌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는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위상 공간의 기저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비가산 집합이 되겠죠. 가산 집합은 닫힌 집합. 이렇게 기저가 구체화가 되면은 위상의 원소가 구체화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을 게 뭐냐? 뻔하잖아요. 정수집합에 대한 인테리어. 정수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그런데 정수집합은 가산집합. 가산집합은 주어진 위상 공간에서 닫힌 집합이잖아요. 그죠? 가산집합은. 자, 그러면 Z라는 가산집합, 닫힌 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은 뭡니까? 가산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열린 집합이 비가산집합이 돼야 돼요. 그럼 뭐예요? 바로 공집합이죠. 왼쪽 끝점 0, 오른쪽 끝점 1이 포함된 구간이네요. 구간. 비가산집합이죠. 그럼 열린 집합이잖아요. 그럼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 바로 해결되잖아요.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정수 집합에 대한 비가산 집합이죠. 인테리어 비가산 집합이 열린 집합이니까. 기저가 구체화되면 위상의 원소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위상수학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된다. 이 문제는 오지선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산 집합인 Z는 닫힌 집합. 이 닫힌 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즉 비가산 집합은 공집합일 수밖에 없죠. 비가산 집합, 열린 집합. 이 열린 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은 자기 자신. 정수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비가산 집합입니다. 열린 집합이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 그러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특별히 스케치할 거 없죠? 위상의 원소, 기저를 구체화시키면 위상 원소가 구체화된다. 2012학년도 32번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을 도메인, 코도메인으로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리수일 때는 유리수로, 유리수가 아닐 때는 0으로 보내는 함수네요.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 위의 위상을 보통위상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위상에 대한 기저는 바로 뭐냐?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기저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저를 갖는 위상 공간을 보통위상 공간. 실수 집합에서, 즉 수직선에서, 평면에서는 유절 토폴로지가 뭐가 되느냐? 평면에서는 원판입니다. 원판. 그럼 좌표 공간에서는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구. 실직선에서는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 평면에서는 경계점이 포함되지 않는 원판. 좌표 공간에서는 스피어. 이러한 것들을 기저로 갖는 위상 공간을 유절 토폴로지, 보통 위상 공간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보통 위상 공간이
도메인인지 코도메인인지 언급이 없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위상을 정의를 해놨냐면은 양쪽 구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위상의 원소에 대한 프리 이미지를 위상의 원소로 갖네요. 아,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레인지에 대한 위상이 주어진 위상인 거죠. 이거에 대한 프리 이미지를 도메인의 위상으로 하겠다. 우리 앞에서 주어진 이상으로부터 새롭게 이상을 정의하는 방법이 부분집합의 이상을 정의하는 방법이었죠. 렐러티브 토폴로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주어진 이상으로부터 새롭게 이상을 정의하는 방법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함수. 지금은 도메인의 위상을 주는 방법이죠. 그럼 도메인의 위상을 주는 방법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레인지의 이상을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인지의 이상을 주는 방법은 실수의 부분집합을 위상 요소로 갔는데 이때 프리 이미지가 바로 도메인의 위상이 되는 겁니다. 도메인의 위상으로부터 레인지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마지막 단원에서 할 쿼션트 토폴로지입니다. 함수로 주어진 위상으로부터 새롭게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 자, 이러한 위상 공간을 뭐라고 둬놨냐면은 T0라고 둬놨어요. 그리고 오지선다의 문제입니다. 2012학년도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2012학년도 이 문제를 시작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 문제 중에서 최고 난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함수를 이용해서 위상을 정의하는 문제들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일 난도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을 그림을 이용해 볼까요? 자, 레인지 실수 전체 집합. 기저가 뭐였습니까? 양구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 도메인이 이제 위상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팁이 뭐냐?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과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 두 가지가 있죠. Y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음의 부분. 유리수는 유리수로 보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선으로 그래도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상관없죠. 물론 구멍이 뚫려 있겠죠. 구멍이 뚫린 점에서는 무리수가 대응이 될 겁니다. fx = x.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유리수는 유리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프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리 이미지가 이 구간에 있는 유리수하고 인터섹션이죠. 유리수. 음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프리 이미지가 이 구간에 있는 유리수.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레인지의 기저에 대한 프리 이미지는 바로 이 구간 내에 있는 유리수.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기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남은 건 뭐다?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선생님, 유리수는 유리수로 보내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을 CD라고 둬볼까요?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프리이미지 계산할 거예요. 그럼 프리이미지 계산하면은 이 구간 내에 있는 유리수.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0은 유리수니까 고민이 안 되는데, 무리수들을 다 어디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0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무리수들의 이미지들이 다 0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간과는 상관없이 무리수들이잖아요. 그럼 프리이미지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프리이미지는 이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하여 무리수들과의 합집합이 바로 프리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레인지의 위상으로부터 도메인의 위상이 기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팁이 뭐였냐면은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과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프리이미지를 계산한다는 거.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그렇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프리이미지? 유리수로 보내니까. 이 구간 내에 있는 유리수들, 인터섹션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선생님, 이것도 유리수는 유리수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인터섹션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모든 무리수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0이에요. 그럼 이 0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무리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간과는 상관없이.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0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리수하고의 합집합이 기저가 되겠다. 이렇게 기저가 구체화가 되면 위상의 원소가 구체가 된 거죠. 그럼 위상의 원소들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 구간과 유리수하고 인터섹션. 이 구간 내에 있는 유리수는 다 위상의 원소인 거예요. 열린 집합인 거예요.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상의 원소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이 함수로부터. 이게 프리이미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구간과는 상관없는 무리수하고의 합집합으로 주어지겠다. 이렇게 기저가 구체화가 되면은 물을 게 뭐다 이제?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오지선다형. 이 다음 단원에서 연속, 그리고 컨팩트, 커넥티드, 프로덕트, 마지막 단원인 코어션트 스페이스까지 다 해결이 된다는 거. 유상수학 이제 전혀 부담되지 않죠. 이 2012학년도에 첫 번째 처음으로 등장한 이 문제가 주어진 이상으로부터 새로운 이상을 정의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난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자, 오지선다형의 1번입니다. 자, 이 유상 공간에서 루트 2는 무리수 집합의 내점이냐? 내점이라는 것은 이 루트 2에 대한 근방이 이 무리수 집합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루트 2네요, 루트 2. 무리수에 대한 근방은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한 프리이미지잖아요. 그럼 루트 2를 포함하는 근방은 바로 무리수하고의 합집합.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 근방이 무리수 집합에 존재해야지 루트 2가 내점이 되는 거니까. 무리수들만이잖아요. 근데 요 구간 내에는 뭐도 있어요?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유리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에 대한 근방이 존재할 수가 없죠. 즉 루트 2는 무리수의 내점이 될 수 없다. 1번 거짓. 거짓은 그 명확하잖아요. 2, 3, 4, 5는 참이라는 겁니다. 그럼 2, 3, 4, 5가 참인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가 온전히 여러분께 될 겁니다. 그리고 기저로부터 위상을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화된 이상으로부터 새로운 위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까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선택지 2번은 뭐냐면은 이 유상 공간에서 유리수 집합의 경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유리수 집합에 대한 경계 바운더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리수 집합에 대한 클로저에서 인테리어를 빼면 되죠. 인테리어를 빼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수 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클로저는 유리수 집합에다 뭘 추가시키면 돼요? 이 유리수 집합에 대한 극한점들을 추가시키면 되잖아요. 자, 극한점이라는 것은 이 유리수 집합과 서로서가 되지 않는 임의의 근방의 원소였습니다. 그럼 일단은 유상의 원소들이 무한집합이니까 무한집합일 때 가장 많이 쓰는 트릭이 뭐냐면은 A와 B가 서로서라고 하면 A가 B의 컴플리먼트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그런데 A, B가 무한집합이야. 그럼 B 컴플리먼트가 유한집합이 되잖아요. 무한집합이 유한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나요? 자, 이러한 트릭을 쓴다는 거. 그러면 임의의 실수에 대한 근방,
그럼 이메일 실수니까 유리수면은 유리수하고 인터섹션, 유리수가 아니면은 무리수하고 합집합이죠. 그럼 무리수하고 합집합, 유리수가 아니라고 봅시다. 유리수면 명백히 유리수 집합과의 인터섹션이 서로서가 안 되니까 극한점인 건 명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이면 이거에 대한 근방은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원점을 포함하는 근방에 대해서, 원점을 포함하는, 제가 CD로 했었으니까 CD로 할게요. 원점을 포함하는 근방 CD와 무리수하고의 합집합. 자, 여기서 실수 R을 제거하고 뭐하고의 유리수 집합과의 인터섹션이잖아요. 자, 그런데 유리수의 절명성에 의해서 이 구간 내에는 반드시 유리수가 존재하죠. 서로서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유리수 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실수 전체 집합이 되죠. 자, 이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인테리어 계산해야 됩니다. 방금 계산했잖아요. 유리수 집합은 뭐가 됐었습니까? 열린 집합이 됐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유리수에는 0도 있잖아요. 근데 0의 근방이 존재합니까? 0의 근방이 존재하려면은 0에 대한 근방에 대한 프리이미지니까 반드시 무리수 집합과의 합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니까 유리수 집합에 대한 원점 0에 대해서는 근방이 존재하지가 않죠. 따라서 0은 유리수 집합의 내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Q 클로저는 실수 전체 집합. 유리수 집합은 원점을 제외하고는 다 뭐가 된다? 내점이 되죠. 0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번도 참. 2번 참. 1번은 거짓. 3번은 바로 나오죠. 3번은 바로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이잖아요.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의 위상의 원소는 무리수 집합과의 합집합. (4번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방금 이게 열린 집합이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컴플리먼트잖아요. 자, 요거 클로저잖아요. 클로저. 자, 이 클로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클로저 합집합에 대한 클로저 기억나시죠? 각각에 대한 클로저. 이 구간에 대한 클로저는 이 구간과 극한점들을 추가시켜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점, 1에 대한 극한점.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점, 마이너스 1. 1에 대한 극한점, 1. 추가가 되겠죠. 따라서 자, 무리수 집합에 대한 클로저. 그러면 무리수 집합과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근방.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근방이에요. 유리수는 될 수가 없죠. 유리수 중에서 0만 뭐가 되겠다? 바로 이 무리수 집합에 대한 극한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 이거와 이게 바로 무리수 집합에 대한 극한점이 되겠죠. 그러면 0은 요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무리수 집합과의 합집합이 바로 닫힌 집합이 되겠죠. 5번은 방금 4번에서 했죠. 원점은 바로 무리수 집합의 극한점이 된다. 0의 임의의 근방. 원점을 포함해야 되니까 무리수하고 합집합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교집합이 서로소가 되지 않죠. 그래서 원점은 무리수 집합에 대한 극한점이 된다는 거. 이 문제에 대한 고비만 넘기시면 돼요.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이 이후 문제는 주어진 이상으로부터 함수를 이용해서 새롭게 이상을 정의하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가장 난도 높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문제에서. 스케치가 전부입니다. 자, 주어진 레인지의 위상으로 도메인의 함수를 이용해서 위상을 정했었죠. 프리이미지를 위상 요소로 갖는다. 그래서 팁이 뭐였었냐면은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과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프리이미지를 계산한다. 그래서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유리수하고의 인터섹션.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리수하고의 합집합. 이게 기저가 되겠다. 이 기저의 원소들의 합집합이 바로 위상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위상의 원소가 구체화되면은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오지선다의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일본 문제는 내점이 되느냐? 내점이 된다는 것은 극한점이 근방이 존재해야 되니까. 근방이 존재할 수가 없죠. 루트 2는 내점이 될 수가 없더라.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수가 없다. 1번이 거짓이었습니다. 답이었습니다. 2, 3, 4, 5는 다 참이 되죠. 유리수 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극한점들을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유리수 집합에 대한 극한점은 실수 집합이 되더라. 참고로 유리수 집합은 가산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진 위상 공간은 바로 countable dense subset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가분 공간 separable space라고 합니다. T. 자, 3번 문항. 인테리어 계산 안 했네요. 그죠? 자, 인테리어는 유리수 집합 자체가 위상의 원소니까 열린 집합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0은 내점이 되지 않더라. 왜? 0의 근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수 집합에 포함되는 0의 근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의 근방에는 반드시 무리수하고 합집합으로 주어지잖아요. 따라서 2번 선택지의 유리수 집합에 대한 경계점은 무리수 집합에다가 0을 추가시킨 거죠. 3번 선택지는 0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한 열린 집합. 4번 선택지는 0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한 닫힌 집합. 특히 여기서 사용한 이 트릭 또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클로저, 유니온, 인터섹션은 인클로저라는 거. 무슨 소리냐면은 A 인터섹션에 대한 클로저는 A 클로저, 인터섹션, B 클로저에 둥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자, 5번 선택지는 0은 무리수 집합에 대한 극한점이라는 거. 이 2012학년도 문제만 완벽히 이해하시면은 1차 고비는 넘기십니다. 유상수학의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비교적 난도 높은 문항이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주어진 이상으로부터 새로운 이상을 정의하는데 이 새로운 이상을 정의할 때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프리이미지를 위상의 원소 혹은 프리이미지가 위상의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들로 레인지의 위상을 주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2013학년도 30번 문항입니다. 바로 딱 나오잖아요. 실수 전체 집합의 기저가 바로 뭐냐면 왼쪽 구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구점은 포함되지 않는 이 구간을 기저로 하는 위상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저를 갖는 위상을 왼쪽 구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구점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 이러한 기저를 갖는 위상을 lower limit topology, 우리식 표현으로는 하한 위상 공간. 그럼 하한 위상 공간이 뭐 있으니까 뭐도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구점이 포함되고 왼쪽 구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기저를 갖는 위상 공간을 upper limit topology, 상한 위상이라고 합니다. 양쪽 구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기저로 갖는 위상은 유절 토폴로지. 그리고 실수집합에서 실수집합이라 함수가 절대값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도메인의 위상을 또 줬네요.
이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프리이미지를 위상의 원소로 갖는 거예요. 기저로 갖는 거예요. 그럼 팁이 뭐였었어요?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과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지죠. Y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음의 부분. 그리고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한 프리이미지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 그럼 바로 계산됩니까? 절대값 함수예요. 자, 그럼 좌표 평면에서 잘 보이시나요? 레인지 실수 전체 집합, 도메인 실수 전체 집합. 지금 레인지의 위상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 그래서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Y축의 양의 부분과 Y축의 음의 부분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프리이미지. 어떻게 주어지나요? 구간에 대한 합집합. 즉 A, B로 두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유니온 A, B 이렇게 딱 주어지네요. 그리고 Y축의 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값 함수니까 음이 아닌 실수죠?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위상의 원소. 자,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뭐로 주어지나요? 구간으로 주어지는구나.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C, D로 주면은 마이너스 D, D. 구간으로 딱 주어지네요. 그럼 이상의 원소가 구체화 됐죠. 그러면 극한점, 페퍼 내부 외부 경계. 지금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이 다음 단원에서는 연속성, 그리고 컴팩트 커넥티드 프로덕트 코션트 스페이스까지 다 해결이 된다. 정말 쉽지 않나요? 전혀 위상수학 문제가 부담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 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 위상 공간에서 마이너스 2, 1.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위상의 원소가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위상의 원소는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린 구간에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이 구간의 내부 구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그럼 이 왼쪽 끝점 마이너스 2, 오른쪽 끝점 1이 포함되지 않는 이 구간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구간에는 원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이잖아요.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가장 큰 열린 집합이 이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걸 A라고 둔다고 해놨어요. A. 자, 이번에는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의 내부. 그럼 이 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구간의 합집합. 그럼 어떻게 주어져야 돼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유니온 1에서부터 2. 열린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럼 이 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은 반드시 음의 구간도 있어야 되는데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집합비는 공집합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큰 열린 집합이. 그럼 오지선다의 문제 몇 번인가요? 3번 바로 나오나요? 정말 쉽죠. 위상의 원소 구체화시킨다. 그 구체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기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 기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기출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형태가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를 이용할 때는 팁이 뭐였더라?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과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프리이미지를 계산한다. 정말 쉽죠? 그래서 기재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은 두 가지 구간이 있었습니다. Y축의 양의 부분과 Y축의 음의 부분. Y축의 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집합이죠. 자, 그리고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그러면 원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은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은 음의 구간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집합일 수밖에 없죠. (2015학년도) 전공A 9번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위에 기절을 줘놨어요. 기절을 어떻게 줘놨느냐? 1, 2번 조건으로 줘놨습니다. 하나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기재의 원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걸 꼭 하나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말하고 했습니까? 유한집합. 유한집합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정수에 대한 유한집합. 그러면 기재의 원소를 구체화시키면은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는 거예요. 위상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뭐냐면은 모든 정수 n과 음이 아닌 정수 k에 대한 구간. 그럼 직관적으로 바로 내놓은 게 n이 0이면 모든 정수였으니까 k는 음이 아닌 정수였어요. k가 0일 수 있죠? 그러면 0일. 이런 것들을 기조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위상 공간에서 집합 A의 드라이브드 셋 극한점들의 집합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집합 A하고 서로소가 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정수들은 바로 탈락이죠. 극한점이 될 수가 없잖아. 집합 A하고 서로소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2분의 1 또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대한 근박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은 극한점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2분의 1을 빼고 A하고의 인터섹션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남은 건 뭔가요? 2분의 1보다 큰 실수들, 2분의 1보다 작은 실수들,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건 할 필요가 없죠. 극한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집합 A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근방의 원소들입니다. 그럼 0과 2분의 1도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집합 A하고 서로소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남은 건 이겁니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들. 그럼 이 실수들 R이라고 둘까요? 그럼 R에 대한 임의의 근방이 바로 뭐가 돼요? 0이 딱 되네요. 그죠? 임의의 근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럼 집합 A하고 서로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집합 A의 도집합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모든 실수들이 되겠네요. 과언이 아니죠. 기저만 구체화되면 위상의 원소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위상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해결된다는 거. 모든 문제가 바로 뭐예요? 극한점, 폐포, 내부, 외부, 경계.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극한점들. 이 다음 단원에서 연속함수. 연속성을 그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위상의 원소로 정의할 거예요. 컴팩트니스 어떻게 정의할 거냐? 위상의 원소로 정의할 겁니다. 커넥티드 어떻게 정의할 거냐? 위상의 원소로 정의할 거예요. 프로덕트 스페이스 위상의 원소로 정의할 겁니다. 코시언트 스페이스 잠깐 언급했었죠? 위상의 원소로 정의할 거예요. 그 위상의 원소를 구체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저였단 말이에요. 정말 기저만 알면은 구체화시키면 위상 수학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과언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정수. 이걸 꼭 하나의 원소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한집합. 그 다음에 구간. N은 모든 정수, K는 음이 아닌 정수. 그러면 집합 A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근방의 원소들이니까. 정수들은 될 수가 없죠. 2분의 1보다 작은 실수도 될 수가 없죠.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거는 뭐 할 필요도 없고 집합 A하고 서로소가 되니까. 집합 A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유상의 원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극한점에 대한 개념은. 따라서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모든 실수가 집합 A, 2분의 1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한 극한점들의 집합이 되겠다. (2018학년도) 전공의 12번 문항입니다. 좌표 평면에서의 부분 공간. 부분 공간이라는 것은 집합 A의 위상을 어떻게 주겠다? 이 집합 A와 이 위상의 원소와의 인터섹션. 그리고 이 노테이션은 흔히 많이 쓰는 건데 유저얼 토폴로지에 대한 이니셜이에요. 그럼 좌표 평면에서의 기전은 어떻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원판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합 X. 그리고 함수. 함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함수는 가우스연 인티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바로 음이 아닌 정수들이 되겠죠. 함수가. 그럼 레인지의 원소들 보니까 -3, -2, -1은 프리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로부터 자연스럽게 집합 X에 대한 위상의 원소들은 나오죠. -3, -2, -1에 대한 모든 부분 집합들. 8개는 찾았습니다. 함수 F에 의해서. 선생님 문제 보지도 않고 바로 그렇게 합니까? 집합 A에 대한 위상은 보통 위상 공간이라고 해놨으니까 집합 X에 지금 위상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집합 X에 대한 위상은 함수 F로 주겠다.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에 대한 프리 이미지가 원판이 돼야 되겠죠. 과연 그런지 볼까요?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에 대한 프리 이미지가 원판, 즉 위상의 원소가 될 때, 보통 위상 공간의 위상의 원소가 될 때의 부분 집합들. 직관적으로 -3, -2, -1에 대한 부분 집합들은 프리 이미지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함수가 음이 아닌 정수들이니까. 그럼 또 다른 기전은 0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 이건 어떻게 주어지나요? 바로 원판 되죠. 프리 이미지. 양의 실수 델타. 원판이 됩니까? 좀 더 엄밀하게 쓸까요? 그럼 -3, -2, -1에 대한 모든 부분 집합들과 원점 0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럼 0 말고는 만약 1이면 1에 대한 프리 이미지는 가우시언 인티저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 이상이면서 2보다 작아야 되죠. 이건 원판이 안 되죠. 어뉴러스가 되죠. 원하면. 그러면 0을 제외한 1, 2, 3 하나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들은 위상의 원소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0, 01, 012, 012, 3으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가 원판이 되는 거죠. 위상의 원소가 구체화가 됐습니다. 기제가 구체화가 됐잖아요. 이번 문제는 도메인의 위상이 주어져 있고 레인지의 이상이 안 주어져 있습니다. 레인지의 이상을 주는 방법이에요. 아까 그 12학년도 문제가 더 어렵죠? 난도가 더 높은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이후로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위상의 원소들 구체화가 됐죠? -3, -2, -1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 집합들. 그 다음에 0, 01, 012, 012, 3으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3을 원소로 갖는 X의 모든 열린 집합, 즉 3의 근방들 찾아라 이 말이에요. 3의 근방들. 그럼 3의 근방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3
이건 안 되죠. 0, 1, 2, 3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3에 대한 근방들은 반드시 어떤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냐면은 이걸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죠. 그리고 U는 X의 부분집합. 그럼 이러한 U는 바로 위상의 원소가 되죠. 이 주어진 위상을 뭐라고 둔다고 해놨냐면은 T라고 둔다고 해놨네요. 이렇게. 그럼 3을 원소로 갖는 X의 모든 열린 집합의 개수는 0, 1, 2, 3을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럼 집합 X의 원소 개수가 7개죠. 이 7개에서 0, 1,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4만큼 빼주면 되나요? 그럼 2의 3승계가 존재하겠습니다. 8개가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집합 B에 대한 도집합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집합 B와 소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위상의 원소. 그러면 0, 1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0, 1에서 1 제거하면 소로소가 돼버리잖아요. 0, 1, 2. 2의 근방으로 친다면은 2를 제외한 근방들은 이거하고 소로소가 되지 않죠. 2의 임의의 근방은 반드시 0, 1, 2를 이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2는 집합 B의 극한점이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0, 1, 2, 3 또한 되나요? 3의 근방들. 반드시 0, 1, 2, 3을 원소로 가져야 돼요. 0, 1, 2, 3 이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집합 B의 극한점은 2하고 3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나요? 2012학년도 문제만 완벽히 이해되시면 주어진 이상으로부터 함수를 이용해서 새롭게 이상을 정의하는 방법.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도메인의 위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도메인의 위상은 렐러티브 토폴로지예요. 그래서 레인지의 이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레인지의 이상을 주는 방법이 레인지의 임의의 부분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가 원판이 돼야 된다. 도메인의 위상 공간은 렐러티브 토폴로지였어요. 보통 위상 공간에서. 따라서 가우시안 인티저에 대한 이미지가 음이 아닌 정수들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한 부분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는 공집합이 되죠. 공집합은 모든 이상의 원소니까 8개는 바로 찾아버립니다. 그리고 0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 딱 원판이 만들어지죠. 0을 제외한 하나의 정수로 된 집합들은 어뉴러스가 되죠. 원한면이 됩니다. 원판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음이 아닌 정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원판이 되려면 반드시 연속된 정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어야 된다. 0, 01, 012, 0123.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3을 원소로 갖는 열린 집합. 즉 3의 근방 구하라 이 말이에요. 3의 근방. 3의 근방이 되려면 반드시 이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죠. 따라서 3의 근방들의 개수는 집합 X의 원소 개수 7개에서 0, 1, 2, 3 4개의 원소를 뺀 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8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집합 B 1, 2에 대한 극한점들 찾는 거예요. 집합 B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 이상의 원소. 그러면 기저로가 구체화가 되죠? 위상의 원소들이 0, 01, 012, 013. 전부 다 위상의 원소들입니다. 임의의 위상의 원소들이. 그러면 이 집합들과 이 위상들과 집합 B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위상의 원소. 01 서로소가 되지 않지만 1을 제거하면 서로소가 되어버리죠. 012에서는 1을 제거하더라도 서로소가 안 되죠. 2의 임의의 근방. 012, 3에서는 3을 제거하면 3의 임의의 근방. 서로소가 되지 않죠. 따라서 2하고 3이 집합 B의 극한점이 되겠다.
2022학년도 전공비 6번 문항입니다. 자, 집합 X 위에 부분 집합 쪽이 주어져 있네요. 이걸 기저로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저가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 집합 B 기저의 후보가 되는 이 집합의 유니온 ABC 만들어집니다.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조건.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들에 대한 인터섹션. A와 AB에 대한 인터섹션 A 만들어지죠. A와 AC에 대한 인터섹션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위상의 원소. AB와 C에 대한 인터섹션 공집합. 집합 B의 임의의 원소들에 대한 인터섹션이 집합 B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죠. 기저가 됩니다. 자, 이 위상 공간에서 점열 XN 홀수일 때는 A, 짝수일 때는 B입니다. 그럼 이 점열의 집합은 AB죠. AB. 이 집합의 극한 구하는 거예요. 극한점 찾는 문제예요. 수렴점이 아닙니다. 극한점이에요. 수렴점하고 극한점 구별하셔야 되죠. 극한점은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지만 수렴점은 오직 하나라는 거. 그러면 이 점열의 집합과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위상의 원소. 그럼 서로소가 되지 않는 것 A 제거하면 서로소가 돼버리죠. AB A 제거하더라도 서로소 안 되죠. B 제거하더라도 서로소 안 되죠. B에 대한 임의의 근방. A에 대한 임의의 근방은 A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B에 대한 임의의 근방은 요거죠. B가 바로 이 집합의 극한점이 되는. C는 안 되죠. 서로소가 되니까. 따라서 이 점열의 집합의 극한점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이상 공간에서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서로소인 두 닫힌 집합. 자, 그러면 기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기저로부터 위상의 원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기저의 원소들의 합집합이 위상의 원소니까 바로 쓸게요. 이렇게 A, AB, 자, 그 다음에 합집합하니까 AC, ABC는 X입니다. 딱 이렇게 주어지죠. 위상의 원소. C 하나 빠졌네요. 그죠? C. 위상의 원소들입니다. 이 위상의 원소들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뭐예요? 닫힌 집합이잖아요. 자, 컴플리먼트 B, C, 컴플리먼트 C,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 AB. 그러면 서로소인 닫힌 집합은 C하고 AB네요. 그죠? C는 닫힌 집합이자 열린 집합. AB 닫힌 집합이자 열린 집합. 닫힌 집합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네요. 그죠? 2022학년도 전공비 6번 문항 서술형 문제입니다. 쉽지 않나요? 왜? 기저가 구체화되니까. 위상수학에서의 데피니션은 위상의 원소들로 디파인을 하기 때문에. 자,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볼 것도 없죠. 위상의 원소 기저만 구체화시키면 다 돼버리는 거니까. 기저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위상의 원소들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까? 기저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위상의 원소를 생성하니까 위상의 원소들은 열린 집합. 따라서 점열의 극한점은 B. 바로 구해지죠. 자, 그리고 이 위상 공간에서 서로소인 닫힌 집합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느냐? 위상의 원소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닫힌 집합이니까. 서로소인 닫힌 집합은 C, AB. C, AB는 닫힌 집합이자 동시에 열린 집합. 따라서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죠. 자, 이 문제를 끝으로 기저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 주어진 위상 공간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쪽 B.
기저가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 데피니션은 집합적 B의 원소들의 합집합이 위상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것. 혹은 집합적 B의 원소들의 근방이 존재하는 거죠. 임의의 위상의 원소들에 대한. 무슨 소리냐? 주어진 위상의 원소 P에 대한 근방이 집합적 B에 존재하는 거죠. 데피니션. 자, 근데 이 데피니션으로 기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번거롭기 때문에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집합적 B의 원소들에 대한 인터섹션이 집합 X를 생성해야 되더라. 그리고 집합적 B의 임의의 원소들에 대한 인터섹션 또한 집합적 B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돼야 되더라. 지금까지 기저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속함수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